좋아요, 구독. 자,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EN플러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EN플러스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를 보면 최근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전거래일 4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매수일지 궁금합니다. EN플러스 5.78% 오른 채로 오늘 12,6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소방차에서 2차 전지로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호가호위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김선우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원래 이거 저기 소방차 관련으로 해서 이슈가 네. 많이 됐던 종목인데 이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근데 최근 그러더라고요. 나오네요. 2차 전지가 또 오를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저도 이제 뭐 에코프로를 많이 급등할 때는 안 좋게 뭐 조심하라고 말씀드려놨지만 사실 최근에 5월 중순부터는 바닥이 좀 확인된 것 같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 아니 또 이게 또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을 또 오잖아요. 기억에 저편에 있었어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딱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약간 고민을 해보자면은 지금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주로서 최근에 한 1, 2주를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그렇죠, 반도체. 그 상황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지금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가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네. 뭔가 약간 분위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다시 오늘 보시면 코스피 쪽에 특히나 외인들 자금 정리하고 다시 코스닥 쪽으로의 최근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를 비교해 보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4월 전고점을 넘어갔다 약간 깨지는 흐름이에요.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못 올라간 게 좀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실적주들이나 조금 저평가, 오히려 좀 인기가 이끌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서 베팅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빠르게 코스닥 쪽의 흐름이 단기간으로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말씀 주셨던 대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 2차 전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외인이든 기관이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EN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돌아가지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있긴 한데 이 종목을 사실 뜯어보면요.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막 최악이에요. 예. 어떻게 얘기도 못 하겠어요. 아까 콤텍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작년 매출 269억이에요. 이게 적자 폭이 좀 심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게 2019년도 실적은 좀 안 보여서 그런데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혹여나 올해 실적에서 연결로 한번 봐볼게요. 별도로 보겠습니다. 별도로 봤을 때 영업이익분이 아직도 적자긴 하네요. 문제가 올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기술통계 상장인진 거래소 종목이네요. 다행히 죄송합니다. 거래소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양호하긴 한데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우선 분위기를 따라서 가고 있는 터고 차트나 거래량을 봤을 때는 사실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선 저는 거래소 종목이니까 네. 상패 위험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우선은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유는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반등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되 다만 혹여나 약간 좀 이 종목이 장대 음봉 포인트가 나왔던 적이 4월 언제냐면 18일 날 있었어요. 네, 얼마 전이네요. 또 4월 20일 정도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좀 큰 음봉이 나올 때만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도박 성질이 있긴 하지만 예, 한번 그래도 도전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네.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승 전환으로 최근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으니까 리스크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저희는 분석을 드렸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종목 전문가님은 호가호위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여우가 호랑이인 척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안 좋은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오. 일단은 호랑이는 예, 저는 에코프로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을 좀 따라하는 작은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선은 지금 반도체 업종이 지금 최근에 가장 그 상승폭이 컸던 예, 업종으로서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지금 코스피 시장을 많이 이끌었죠. 근데 이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이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자금이 받아줄 만한 업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고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승해서 차익 실현 나왔던 물량들이 오늘 또 바이오 쪽은 또 상승세가 좀 나와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최근에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와중에는 또 리튬 관련주 쪽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리튬 쪽이 더 가기 위해서는 리튬 테마 쪽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일단 대장주 호랑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해 드리고 있었던 네.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지 물론 리튬 배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LFP라든지 다른 배터리 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업종 지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업종에서 어느 정도 계속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그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와야지만 이런 배터리 쪽이나 소재 쪽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대장주의 흐름인 에코프로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리튬 관련주라든지 다른 소재 관련주 쪽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SM이 올라왔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찬란하게 만들어줬던 과거 그룹의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아이돌 그룹 엑소의 주요 멤버들이었죠. 첸, 백현, 시우민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는 소식에 소속사 SM의 주가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20% 하락하면서 10만 1,8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SM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엔터주 이야기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이슈 두 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뭐 SM과 반대로 JYP 같은 경우 오르기도 했거든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객관적인 눈을 장착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엑소 빈자리 에스파가 채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에스파 너무 노래 좋더라고요.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계약 분쟁 리스크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금종욱 전문가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일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가 채운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엑소 관련해서 이제 좀 데뷔한 지 오래된 그룹이고요. 네. 실제로 저희 이제 학창 시절 멤버이기 네. 때문에 예. 저는 이제 HT 세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감히. 네. 뭐 아직은 SM 관련해서 이제 엔터주 관련해서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카카오와 하이브의 이제 인수 관련해서 좀 크게 올랐어서 이번에 이제 뭐 YG라든지 JYP라든지 뭐 하이브가 올라갈 때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좀 SM 보였어요. 혼자. 혼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뭐 거품 들어간 건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걸 찾아가는 이제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뭐 분쟁 이슈 이제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정산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보여준다 뭐 이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는 상황에서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물론 엑소의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거나 새로운 그룹이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라이크 기획에 이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악재로 반영을 했었었는데 이제 라이크 기획과는 이제 계약 관계가 끝났고 이제 이스만 프로듀서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파를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에스파가 이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에스파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봤었을
보셨을 때 예전에 기존에 무슨 광야를 뭐 벗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지금 하이틴스럽고 맞아요. 시장에 잘 맞춰주는 음악이 나왔다.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예전에 이수만 프로듀서에서 좀 바뀌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네. 새로운 SM이 이제 탄생하고 있다. 예,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와의 시너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있었던 지지하는 구간들이 한 9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왔었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엑소 관련해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하이브 보시면은 지금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라고 맞아요. 했었을 때 엄청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뉴진스나 뭐 뉴스라핌 이런 그룹들이 어느 정도 채워주고 또 새로운 그룹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이끌어오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이 하반기 들어서는 엔터주들이 더 저는 매출적인 면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탑픽주로 YG로 한번 좀 히든 종목을 맞아요.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SM도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긴 흐름에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긴 한데 만약에 10만 원 자리가 깨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9만 원 자리들이 한번 좀 지지가 될지 한번 좀 보시고 이런 자리들이 또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수 괜찮나요? 매수 타이밍으로도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혹시나 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은 좀 아프실 수 있겠지만 비중이 너무 높으시다면은 약간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한번 더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로 공략을 했던 또 전력이 있으십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금조욱 전문가님께서 광야 세계관까지 섭렵을 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엔터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혹은 보유하고 있어서 내 가격대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금조욱 전문가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SM이든 JYP든 YG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 이번 이슈에 대해서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은 제가 엑소를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내 옆에서 웃으셨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팬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뭐 앞서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체제가 또 변화하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가 조금 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회사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 왜 웃으셨죠, 그래서? 저는 SES, 뭐 HOT 세대. 네. 지금 바뀌었어요. 예. 광야라고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 요즘 음악을 잘 몰라요. 아하. 뭐 엔터주는 안 보세요, 그래서? 보긴 하는데 저도 YG 엔터 좋아했었지. 두 분 취향이 없으시네. 사실 SM은 좀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그간에. 맞아, 너무 M&A. 시끄러웠고 YG 엔터도 사실 좀 이놈의 약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렇죠? 네. 그나마 가장 관리 잘하는 게 JYP 오늘도 갔잖아요. JYP가 원체 이제 박진영 대표가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PD가. 그래서 제 주가가 그에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닌가. 사실 탑픽으로는 사실 JYP가 가장 핫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YG 엔터 같고, 그다음에 SM 같아서. 근데 사실 뭐 엑소 얘기하시니까 으르렁밖에 모릅니다. 저는. 오, 그래도 많이 안다. 네. 예, 그래도 그거밖에 모르는데 선방했다. 네. 어찌됐든 뭐 잘 해결돼서 또 주가가 아니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SES 두 분 다 HOT, SES 시절부터 이러한 역사를 쭉 보셨을 테니 주가적으로 이렇게 뭐 멤버가 나간다든지 교체가 된다든지 아티스트로 이제 사실 돈을 벌어오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나 봐요. 그간에도. 근데 이게 엑소 멤버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경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의 의견과 무관합니다. 네. 중국 멤버들 나가가지고 사고 치고 있고 뭐 이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근데 또 이러고 있어. 이게 이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가? 그게 무슨 소리야? 엑시트라 그런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뭘 하여튼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왜 EXID도 뭐 약간 주저앉았다 지금 다시 새롭게 앨범이 내긴 했지만 네. 어찌됐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금방 다시 올라올 거라서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진짜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베팅 한번 하셔서 수익 얻으시는 것도 투자 전략에 괜찮을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터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콘서트라든지 이런 수익이 더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서들이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그럼 엔터주 더 기대해봐도 됩니까?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하반기에 엔터주도 좋은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관련주예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래서 아싸 힌트. 이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네. 어찌됐든 하반기 시장이 이제 뭐 코로나도 완전 이제 끝난 상황이고 6월부터 완전 바뀌었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쪽 엔터업의 업황 전체가 호황기로 봐요 저도. 그래서 오. 바닥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포트에 꼭 한 종목씩은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조국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엔터주. 히든 종목 말씀드렸을 때부터 예, 올해 그 포트 하나는 있어야 된다. 아.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과 좀 다른 게 워낙 플랫폼 자체가 많아요. 맞아요. 예, 뭐 유튜브도 있지만 예전에 콘서트에만 좀 집중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어플, 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도 맞아요. 많고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K-팝 열풍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일 수도 있잖아요. JYP나 뭐 그렇죠. 서로.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그냥 국가 단위로 보시. K-팝 자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잘 나가도 SM 하이브가 잘 나가 K-팝 좋네 그러면은 하이브 음악 듣고 그리고 뭐 SM 음악 듣고 YG 엔터 음악 듣고 다 같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시장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가수들이 좀 물론 방탄소년단이 먼저 끊었지만 이후에 이제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지금 뭐 다른 걸그룹들도 계속 예, 좀 인기를 끊었을 때 전체적으로 엔터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좋아요, 구독.